46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슈퍼 전파자로 의심받던 청도 대남병원 중국인 간병인이 무려 6번의 검사 끝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경주 보문단지 켄싱턴 리조트와 한화 리조트를 협의도 없이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려다 취소했습니다. 안동에서 초등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즉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확진자 전원을 포함한 입주자의 60% 이상인 92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종합복지회관 안에 위치한 한마음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142명 가운데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 46명을 포함해 전체 입주자의 60%가 넘는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전체는 통째로 봉쇄됐습니다. 주민들은 외부 출입은 물론 택배, 배달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밀접 접촉자들은 3월 15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인 1실 자가 격리 조치를 하고 입주자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마음 아파트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35세 이하 미혼 여성 직장인을 위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 문성병원과는 약 200m, 신천지 대구교회와는 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 바로 가까우니까 차에 보면 한 번씩 여기에 있잖아요. 저기 많이 꼽아놓고 쫙 꼽아놓고 가고 지나는 사람한테 신천지 오라면서 전단지 주고. 대구시는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시설이 10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슈퍼 전파자로 의심받던 청도 대남병원 중국인 간병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려 검사 시도 6번 만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 이곳에서 일하던 조선족 간병인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처음 발열 증상을 보인 뒤 무려 6번의 검사 시도 끝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자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양성이라는 말은 그 전에 잠복기를 거쳐서 양성이 될 시점에 잠복기는 통상 3일에서 5일 사이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남성의 고향은 중국 길림성.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했고 2달 전 한 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도 바이러스 최초 유포자로 지목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환자가 증세를 보인 건 거주지를 창녕으로 옮긴 3월 초라며 정확한 감염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은 그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부곡 병원에 간병하러 가서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역학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청도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어느덧 3주째. 감염 경로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부족한 병실 탓에 대구 경북 확진자 중 2천여 명은 집에서 입원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을 확대하고 있지만 협의 없이 발표부터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일부터 경증 환자를 받아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라던 경주 켄싱턴 리조트.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의료진 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경주 농협연수원에 이어 켄싱턴 리조트와 한화 리조트를 생활치료시설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당 리조트 회원들의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협의 없는 생활치료시설 추진에 숙박업계는 발끈하고 나섰고 경주시의회도 관광지인 보문단지에 또 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건 어렵다며 외곽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한 경주시의회에서도 관광지 이미지에 맞지 않아 그 대안으로 양남 현대자동차 연수시설 및 불국 성호리조트 등 시 외곽지에 잇따른 반발에 경주 도심권 생활치료시설 지정은 무산된 상황. 앞서 경산에서도 경북 학숙을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했다.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모두 6천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은 집에서 입원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메었을 수는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훈훈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에 시민들이 직접 면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모형을 본뜨는 재단 작업이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재봉틀이 돌아가고 다림질과 포장까지 손발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영천시 시민사회교육 수강생들과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면 마스크 제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 마스크 때문에 줄을 막 몇 줄이나 쓰고 뭐 2-3시간씩 기다리고 일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나 될까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작업 전 손 소독과 발열 체크는 필수.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일하고 왔는데 아침에 잠 안 자고 왔는데 지금 사실은 그 힘든 걸 모르고 지금 시간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마스크가 빨리 해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는 그 마음으로 하니까 별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영천시도 면 마스크 원단과 제작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 주신 수강생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온정으로 만든 마스크가 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서 다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산면 가래실마을 공예체험장에서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면 마스크 제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든 면 마스크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관련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으로도 아마 거의 매일매일 환자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발생이 없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을 해서 4월, 5월 이렇게 지속이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WHO는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보고 채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WHO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정세를 찾은 건 사실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실 또 제2, 제3의 신천지 사태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그 병원들을 중심으로 원내 감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정세를 잠시는 보일지 모르나
그 진전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감염은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그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자에게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대 젊은 환자 2분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사망률이 적다는 것뿐이지 전혀 안전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 마스크는 보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마스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마스크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면 마스크라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이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방역당국이 좀 끝까지 이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본인들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자가격리 해제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스스로 위생수칙을 지키고 필요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하는 그런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리기 위해 가장 일선에 있는 곳, 바로 선별진료소인데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무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전병주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장 힘든 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넘어갈게요. 일단은 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작업도 있어요. 이거 숨쉬기가 너무 힘드네요. 하나, 둘, 셋. 검사를 여기 음압 텐트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확진자나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그 의사선생님께서 검사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격리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그 검사 결과가 나오실 때까지 최대한 접촉을 하시지 않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5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화장실은 근무 전에 다녀오고 그 근무 시간에는 못 가고 있고요.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자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넘어갈게요. 어느 선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래도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원래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시고 민원 전화 오는 것도 많이 예민한 상태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게 다 힘들고 있습니다. 업무가 어떤 업무를 또 여기서 어떤 업무 맡으시죠? 원래는 저희들은 치매 안심센터 요원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인력을 다 총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어서 조를 짜서 여기 선별진료소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안경도 끼고 지금 안에 안경을 끼고 고글을 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김이 안 서려야 제가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안 올라오게 해서 지금 많이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숨 쉴 때 저도 지금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고 김 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도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오히려 더 여기 검사하러 오신 분 저희를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 또 멀리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면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
선별 진료소는 교대 근무를 하지만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 업무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업무로 다시 돌아가서 또 업무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의료진 분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 되시거나 안 그러면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하시고 계신데 모두 다 힘내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한 30분 가량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방독면을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될 정도로 좀 답답하고요. 고글까지 끼고 있으니까 습기도 계속 차서 빨리 옷을 벗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도 힘들지만 여기 이곳을 찾는 분들과도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도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로 5명이 더 숨지면서 7일 오후 기준 대구 경북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 고령이며 이들 중 3명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2명은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사망자는 모두 46명, 전체 사망자는 49명입니다. 7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초등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명은 모두 신천지 신도인 39번 확진자의 자녀들로 12살 여자아이 1명과 11살, 9살 남자아이 2명입니다. 안동시는 이들의 이동 경로를 긴급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7일 어린이집에서 휴원 중 긴급 돌봄 근무를 하던 26살 교사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돌본 원생은 10여 명으로 방역당국은 아이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지역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A씨의 동선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들에게 7일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집단 생활을 하는 신천지 교인의 특성상 2월 16일 마지막 집회 이후에도 확진자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사람이 많은 만큼 교인들을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6일 하루 동안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대구 신천지 교인 중 양선 판정을 받은 교인 비율은 33%에 달합니다. 대구 지역 경증 환자 절반가량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1,19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34명이 입소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치료 방법 분류나 1인 1실, 2인 1실 등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대책 당국의 권한이지 환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원활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7일부터 전국 32,400명을 대상으로 적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뒤 격리 장소를 벗어날 경우 격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경찰은 앱을 활용해 거주지를 이탈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보건공무원과 함께 강제 이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